네. 자, 히든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리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박철순 이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예. 자, 바로 종목은 5월 17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신흥 SEC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목표가 도달했고요. 맞아요. 수익률은 7%, 거의 8% 가깝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사님, 이 신흥 SEC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리뷰해 주십니까? 신흥 SEC 뭐 지금 이틀 정도 일단 차익 나오긴 했지만 뭐 계속 갖고 갈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2차전지 그 비싸다고 생각했던 소재들도 계속 하잖아요. 지금. 맞아. 네네네. 부품주는 삽니다,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있는 회사고, 뭐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주력인 회사거든요, 고객사가. 네. 삼성 SDI가 사실 조금 타 회사들 경쟁사 대비했을 때 해외 진출이나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게 좀 늦었었잖아요. 네, 늦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증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럼 부품도 이제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삼성 SDI의 행보를 잘 보시면서 얘네가 일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투자하고 있구나, 그러면 신흥 SEC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라서 아직도 저가권입니다. 2020년도 고가권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매력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1부에서 신흥 SEC에 대한 종목 진단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제 좀 음봉을 띄웠고 오늘도 살짝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또 한 번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도달했잖아요. 네.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때는 목표가 어디까지?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2차 네. 목표가는 일단 매물대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52,000원부터 53,000원 제가 표시해드렸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한 3, 4개월 때 거래가 있었던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거래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물 저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52,000원부터 53,000원 요 구간을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흥 SEC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익 같이 저희가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신흥 SEC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목표가 높여 가시면서 수익을 키워 나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신흥 SEC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가 주시죠. 박철순 네. 이사께서는 히든카드 우선은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인기 있는 2차전지 소재에 주목합니다. 오늘 얘기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인기 있는 2차전지 소재에 주목하자는 게 네. 시장에서 계속 그 제품을 찾고 있는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제품을, 그런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런 회사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소재들이 당연히 인기가 많을 텐데 네. 이 더 좋은 배터리라는 거는 사실 이런 거잖아요. 한 번 충전으로 오래 가는 것들, 용량이 커서 주행거리가 넓은 이런 배터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전 속도가 좀 빠른 배터리.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도 전기차를 몰고 다니지만 이게 그래요? 충전 시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배터리가 더 좋은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들어갑니다. 첨가물들이.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소재들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하이니켈 계열의 배터리, 양극재들, 네. 하이니켈 양극재, 그 다음에 CNT 도전재,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물론 하이니켈 양극재야 워낙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부담이 되는 가격 선에서도. 근데 일단 하이니켈 양극재의 능력, 배터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능력은 이미 너무 검증이 많이 되어 있고, 당연히 하이니켈 양극재를 썼을 때 주행거리가 늘거나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신규 접근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 특히나 하이니켈 관련된 양극재 회사들. 하지만 그렇다면 눌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눌리고 나서 저점 만들고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반등 보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된 회사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 흑연 기반의 음극재는 이 상업용 용량 밀도가 기술적으로 이제 늘리기가 좀 힘든 한계치에 좀 도달을 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흑연 계열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긴 합니다. 이 실리콘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량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만 넣어도 기존의 흑연 계열의 음극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그럼 남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양극재를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실리콘 음극재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NT 도전제 수요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CNT 도전제는요, 뭐 강철 강도의 100배,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뭐 9리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카본 블랙 도전제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리콘 음극재처럼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남는 구간이 있겠죠? 배터리 안에서. 그렇다면 거기다가 에너지를 내는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 역시나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실리콘 쪽, 이 음극재 쪽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다 지금 CNT 도전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단점이 실리콘이 팽창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CNT 도전제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양극재와 음극재에 CNT 도전제가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뭐 나노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이니켈 계열의 양극재 회사도 좋지만 CNT 도전제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 앞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요? 히든카드 네.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시청자님들께서 생각해 놓으신 종목들이 나오실지. 예, 나노신 소재 방금 전에 언급됐고요. 자, 그리고 엔캠, 그리고 이녹스, 코스모신 소재, SK IE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카드는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그렇군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회사를 이끌 만한 신성장 사업까지도 완벽하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라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요 산업은요, 도전성 페이스트와 파우더 쪽, 그 다음에 절연재료, 형광체,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도전성 페이스트와 파우더 이쪽이 기존의 주력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MLCC라든지 아니면 멤브레인 스위치, 그 다음에 태양전지 패널 이런 것들이 실적을 같이 견인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리콘 음극재 쪽인데 이게 지금 미래 신사업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출 비중을 봤더니 한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미래 실적을 이제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실리콘 음극재 역시나 매출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매출은요, 2025년도까지 전망을 해보면 한 10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의 매출이 2025년도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한 50%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주력 사업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력 사업인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사업의 매출은 그대로 나오면서 이게 매출이 붙으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실적은 당연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음극재 시장이 계속 실리콘 음극재의 성장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의 연평균 성장률을 한 80%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넘게 보고 있잖아요. 매출 성장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선제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의 성장률보다 이 회사의 실리콘 음극재의 사업부 매출 성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대주전자재료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캐파 증설효과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한 2,000에서 3,000톤 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캐파가 많지는 않은데 내년에는 1만 톤, 그 다음에 내후년엔 2만 톤까지 증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선제적으로 투자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수요를 그대로 다 오로지 받아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파 증설은 즉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사인데 그게 불과 1년, 2년 사이에 늘어난다. 캐파
좋다가 이것도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대주전자재료 가격 전략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는요, 지금 뭐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내일 약간 차익면을 넣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네. 약간 좀 빠질 것 같아서 일단은 10만 1,000원부터 10만 3,000원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만 3,000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달 정도에 있었던 주요 매물대를 저항을 고려해서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예. 손절가는 9만 8,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가 히든 카드였습니다.